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핫이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2700억 매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40억 매수, 기관이 250억 매수로 상승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1%, 마이너스 한 1% 정도까지 빠졌다가 서서히 반등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0.3% 하락, 0.1% 상승으로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오늘 장중 마이너스 한 1% 갈 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장만 빠지냐는 뭐 아우성도 들렸었고 좀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막판으로 조금 돌려 세우면서 오늘 좀 꼬리를 좀 달았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서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데는 미국 및 유럽은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저희 나라나 아시아는 대부분 더 실적이 꺾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는 좀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뭐 전력난이나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요소수를 포함한 나머지 뭐 원자재들이 모자라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생산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내수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영향이 이제 자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흥국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 시장에서 비중이 큰 중국, 한국, 대만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WTI도 계속 고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환율도 뭐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요소수도 여전히 뭐 이렇게 해결을 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뭐 호주나 베트남 등에서 수입을 일부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양도 뭐 많지 않습니다. 뭐 2만 리터 뭐 수입한다는데 2만 리터 가지고 턱도 없죠. 오늘은 대부분 주가들이 이렇게 전 업종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 바이오주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게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효능이 뭐 9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머크사가 만들었던 것은 한 50% 정도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망으로 가는 걸 줄여준다. 사망으로 갈 확률을 90%까지 줄여준다는 화이자 약이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주들 빠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외의 업종들 종목들도 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바이오 전체 업종 지수가 한 5%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오히려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오른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수가 0.3%가 빠졌는데 보면은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났습니다. 상승이 502 종목, 하락이 351 종목. 상승이 더 많은데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른 날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정말 특이합니다. 이 모든 게 의약품의 5.6% 하락, 그리고 의료정밀도 4% 하락. 이 두 개 업종이 크게 하락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좀 많이 빠졌죠.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빠지면서 이렇게 은행 업종도 2%나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섬유올복이 오늘 좀 괜찮아서 섬유올복은 그래도 한 2%, 2.8% 정도 업종 지수가 올랐네요. 전기가스도 1.9%.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창고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보면은 코스닥도 보면 거의 이렇게 불국 괴물 등으로 봤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상승이 700 종목, 하락이 600 종목, 상승이 조금 더 많았죠. 보면 지수별로도 금융이 여기는 2% 올랐고 통신, 방송통신 서비스도 2%, 방송 서비스도 2.6%, 건설도 2%, 종이목재도 1%, 오락문화의 게임주죠. 게임주가 오늘 3%, 디지털 컨텐츠에도 보면은 게임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는데 여기도 4%, IT 소프트웨어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2.8%.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지만 뭐 바이오나 일부 좀 급락하는, 여기도 제약주가 3% 빠진 것처럼 그런 급락주들이 있어서 시장을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강했던 날이었다. 보면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갇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적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참여하는 뭐 참여율도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내놓을 때 이걸 받아주는 개인 투자자가 적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래량에도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될 장은 여전하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관리 잘해야 되고요. 수익률을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계좌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대선 정책주들이 대부분 다 선방을 하면서 그리고 좀 급등도 나온 주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면은 GS건설도 오늘 한 1% 정도 올랐고요. 현대건설도 한 0.7%, DLENC도 1% 정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건설은 2.5%. 그리고 오늘 건설주보다는 건자재주들이 조금 더 좋았죠. 건자재주 보면은 뭐 대림비엔코 3.6%, 뭐 시멘트주들도 뭐 1%대 올라갔고요. 오늘 유진기업도 오랜만에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거푸집 회사인 삼목에스폼도 뭐 2.8%대, 금강공업도 1%대. 보면 시멘트도 괜찮았고 뭐 실리콘도 괜찮았죠. 오늘 실리콘주들도 보면은 KCC 또 뭐 실리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KCC도 오늘 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게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익큐브도 실리콘 뭐 건축 자재용 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OCI는 뭐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이제 다시 반등하는 느낌, 장중에는 반등이 또 나왔다가 좀 빠졌네요. HRS 실리콘도 뭐 이것도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실리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리고 페인트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노르페인트가 한 8%대 급등, 사마페인트가 한 6%, 조광도 한 4.8%, 강남 제비스코도 2%대. 그래서 오늘 페인트주 건자재 중에 뭐 시멘트, 실리콘, 페인트, 거푸집 다 괜찮았습니다. 건설도 뭐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포함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대선 정책주 중에 뭐 기본이죠. 이게 여든 야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상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반등 줄 때 매도하고 또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매수를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뭐 시멘트나 실리콘, 페인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일단 놔뒀다가 빠지는 날에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전도 오늘 뭐 크게 급등은 없었지만 종목별로 뭐 급등한 종목도 나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뭐 설명했던 뭐 원전주들 있죠. 우진이 한 7% 정도 올랐네요. 우진은 좀 제일 좋았고요. 두산은 뭐 강보합, 한전산업도 강보합, 한전기술도 강보합, 일진파워가 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은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에너토크가 한 2% 정도 상승. 그래서 원전주들도 시장 대비는 뭐 선방했다. 그리고 그 상승 탄력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난 테마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한전기술 같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후에 지금 빠지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뭐 세력이 있다면은 나간 모양보다는 지키고 있다. 또 다른 레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또 출산 장려 관련 종목들도 조금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나왔습니다.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가 한 1% 정도 상승, 아가방 컴퍼니 1% 상승, 캐리소프트가 3%, 캐리소프트가 만원대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이쯤에 뭐 2만원대 뭐 사신 분이 그때 문의 주셨는데 많이 빠졌다가 한 17,000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가면 이때 올라갔을 때 그때 시장 분위기를 봐서 뭐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손오공도 2%대 상승, 제로투세븐도 4%대 상승. 제로투세븐이 최근에 가장 좀 강한 모양입니다. 이게 유아용 화장품이 중국에서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주가도 지금 바닥 대비 반등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주들에 비해서. 그리고 대선 정책주 중에 교육하고 일자리는 보통 뭐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뭐 취업 관련 이렇게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상교육이 한 1% 상승했고요. 애니넉률은 이렇게 급락이 나는데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로 이렇게 인맥 테마주로 엮여 있다가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유아 교육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한 5.9% 상승했고요. 청담누님도 강보합. 이거는 최근에 뭐 또 NFT 관련 뭐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에도 고점에서 계속 고점 놀이를 하고 있다. 힘이 빠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YBM넷도 6%대 상승. 바닥 찍고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죠. 대규도 2.6%, 멀티캠퍼스도 2.9%, 메가스터디도 강보합, 삼성출판사는 약보합, 웅진시크빅도 한 7% 상승. 그리고 구인 뭐 취업 관련 주식인 원티드랩도 한 8%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채널을 탔죠. 이제 이렇게 우상향 채널을 탔기 때문에 이제 또 약간 고점 느낌이면 또 조정 받을 때 다시 이런 데서 다시 진입하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선 정책주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사이클 하단부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은 손실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절대 건들지 말고 조정 받을 때 매수하고 상승 줄 때 또 매도, 또 조정 받을 때 매수, 상승 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매수 매도 전략으로 가면은 내년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할 종목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나 이렇게 트레이딩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날에 매수해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걸로, 내년 한 6월 달까지 가져가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상승한 업종 중에 메타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한 13%대 급등이 나왔고요. 덱스터가 한 5% 급등, 위직 스튜디오도 5.6%나 급등했습니다. 엔터 주들도 같이 뭐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이브가 2.3%, SM이 4.3%, YG가 1.5%, JYP가 2.9%. 이렇게 엔터주들, 메타버스 주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NFT 관련 게임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N게임을 포함해서 위메이드 이런 게임들들 급등이 나왔고, NC소프트는 장중에 오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오히려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NC하고 카카오게임은 약간 스위칭되는 느낌이다. NC소프트는 아침에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1위를 달성했다고 해서 한 6%대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빠져서 이렇게 끝났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리니지 W에 밀려서 뭐 3위까지 떨어졌다, 오딘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가 3위로 밀렸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주들은 또 최근에 또 급등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게임빌 차트인데요. 게임빌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네요. 5만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컴투스는 이제 뭐 게임빌에 비하면 출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게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게임주도 최근 좀 많이 급등해서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뭐 W 게임즈나 컴투스, 미투원도 조금 급등이 나서 좀 부담스럽네요. 하여튼 접근 가능한 것은 W 게임즈, 미투원, 컴투스 정도가 아닐까. 그 외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도 뭐 들어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접근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외에 또 NFT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서울옥션도 12% 급등 나왔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10%대 급등, 뭐 다날도 NFT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좀 상승 유망 종목들을 보면은 비료나 물류는 아무래도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죠. 비료의 남해화학, 그리고 효성 OMB, 조비, 물류에는 한솔 로지스틱스, KCTC, 동방 등 물류 관련주들도 내일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 비료하고 물류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 트레이딩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 되면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도 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DOU 뭐 상장을 앞두고 있죠.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뭐 JYP 엔터도 같이 DOU에 뭐 이렇게 지분이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JYP 엔터까지. 또 리비안도 상장을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진산업, 대유, 대우나선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이렇게 좀 테마성 강한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사지 못한 종목들을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은 정말 독약 같으니까, 그럴 때 아침부터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붙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리 선침해가 되어 있을 때 그 종목을 급등하면은 일부 뭐 차익 실현하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대선 관련 정책 관련주들은 뭐 당분간 계속 우상향할 기조를 보일 텐데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내비두고 좀 하락해서 이렇게 하방을 다져줄 때 다시 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 주식만이었습니다.